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오늘은 날이 다시 또 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에 원주 지역 26도까지 오르면서 또 다시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27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일요일 이 부부의 날이자 절기상 소만인데요. 휴일엔 또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계절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되찾겠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정치부 기자 연결해서요. 이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의 용수골 꽃양귀비 축제가 오늘 개최된다고 하죠.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또 박경리 문화공원에서 토지 한국사 학교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모집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5월 19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파행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법안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이달 말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 간의 갈등 속에서 심사 일정도 뒤틀리고 있습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는 예정대로 22일 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등 기존의 안건들은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역대학의 발전과 동반 성장을 위해서 5년간 1조 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세부적으로 산학협력 기반 구축에 4,800억 원,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에 5,600억 원, 글로컬 대학의 육성에 2,500억 원, 또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 연간 사업에 4,900억 원 등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강원 지역의 마약 사범이 전년보다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이 발표한 강원 지역의 마약류 범죄 현황을 보면 지난해 검거된 강원 지역의 마약 사범은 550여 명이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일보 정치부 이한열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모도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물고 있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의 상황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달 11일이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하는데 그 내용을 채울 이 개정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일단 정부 부처와의 권한 이양을 위한 협의는 좀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도의원 정수와 또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협의도 마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와 행정안전부가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 획정에 관한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양하기로 협의를 한 것인데요.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탈바꿈하면서 자치 권한을 확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또 깊습니다. 원주의 최재민 강원도의원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법 중에서 의회와 관련된 특례 중에서 이 정수 확대와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행안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도의원의 정수 확대 부분은 비례대표 정수가 도의원 총 정수의 10%에서 20%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전체 정수 49명 중에서 비례는 5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게 되면은 한 5명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산지나 농어촌, 해양, 적경 및 폐강 지역 전문가로서 지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후보자가 정당이 이제 추천을 할 때 50% 이상 추천되어야 한다는 것도 명시가 됐습니다. 또 정선이나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 지금 현재
기초단체장과 함께 선거구가 똑같은 도의원 정수가 1명인 군 단위 지역의 후보자가 추천이 우선적으로 되도록 단서 조항도 함께 추가를 했는데요. 이는 인구 감소로 도의원 수가 줄어든 지역의 대의성을 보완하는 것으로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도의원의 선거구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도의원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맞물려서 조정될 수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그 운신의 폭이 넓어지겠군요. 좀 다시 한번 더 정리하자면 비례대표 의원 수가 좀 늘어나고요. 그 늘어나는 정원은 이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우선권을 준다.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미 지역 상황에 맞게 이 도의원들의 의석수와 선거구를 좀 자치적으로 설정을 하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수 조정이나 아니면 선거구 획정위원회 설치 등의 권한 이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정치 상황에 맞추는 게 아니라 제주도의 역량에 따라서 일찌감치 설치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의원 정수 확대 등을 이루게 되려면은 이 내용이 담긴, 그러니까 만약에 3명을 더 늘려야 된다 하면은 그 3명을 더 늘린다라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야 정치권의 결정이 또 필요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권한은 줬지만은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또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20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를 비롯해서 국회 본회의까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강원도의원 정수나 아니면 지역 선거구에 관한 사항이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 부처와의 협의도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이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 과정 순탄치가 않습니다. 이 장제원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됩니까? 장제원 의원이 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에요. 또 얼마 전에 돈봉투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현재 무소속 의원입니다만은 좀 감정 싸움이 불거지면서 좀 진통을 겪고 있어요. 지금 22일에 있을 법안 소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파행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양당은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북한 해킹 보안점검 거부 논란과 관련된 현안 질의 중에 충돌을 했습니다. 부산의 장제원 행안위원장이 이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문하자 전당대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큰 소리로 회의 진행을 요구하면서 충돌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약점을 파고드는 발언들이 오갔는데요. 양측이 거칠게 충돌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규흥 의원이 장제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으로서 품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으로서의 예의가 아니다. 사과를 꼭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장제원 위원장의 사과를 받지 않으면 앞으로의 회의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히면서 아직까지도 이 행안위가 지금 현재 파행 중입니다. 네, 이 공청회가 열린 게 지난 10일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국회 입법 과정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냥 계속해서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게 정말 그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좀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무튼 여야 의원들의 감정 싸움으로 회의 일정이 멈춘 것인데 이 행정안전위원회가 또 상임위원회고요. 당장 22일에 법안 소위 일정 이게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입법공청회도 지난 10일에 열렸었는데 그 전에 앞서서는 지난달 19일에 열릴 예정이었었는데요. 입법공청회 일정도 굉장히 초조하게 맞춰가면서 이제 맞췄다 싶었는데 20일날 법안 소위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안도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불똥이 튈 줄은 몰랐습니다. 당초 지금 강원도는 20일 법안 소위를 거쳐서 30일 본회의에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 현재 여야가 서로의 사과를 촉구하면서 심사 일정을 소화하지 않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강원도 국회의원들도 같은 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지만 22일 법안 심사가 이뤄질지는 지금 현재 미정입니다.
지금 현재 22일에 회의는 열리는데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또 코인 논란으로 불거진 공직자의 가상자산을 재산 공개할 때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안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만 심사한다라는 계획입니다. 현재 강원도청과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예정대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도 행안위 법안소에서 다뤄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정인 상태로 주말 동안 포함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장제원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감정 싸움 때문에 이게 영향을 받으리라고 뭐 정말 상상도 못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습니까? 오늘 김진태 지사가 이제 국회를 또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죠. 좀 정무적인 능력을 얼마큼 또 발휘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총선 분위기를 이제 슬슬 또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만은 현재 현역 의원들이 가운데 이제 8명 있습니다. 여야를 통틀어서요. 다 이제 그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할 것이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한기호 의원, 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울 지역구입니다만은 좀 고령에 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큰 약점인 게 비윤계다라고 이제 분류가 되면서 과연 이번에 또 출마할까라는 그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의지를 굳혔다라는 또 이야기가 들리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 한기호 의원이 70대 고령에다가 비윤계라는 점을 들면서 출마 가능성을 낮게 점쳤는데요. 하지만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치면서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년 총선에 출마해서 4선에 성공하겠다며 지금껏 살아온 방식대로 지역 주민과 지역 발전만 바라보고 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동안 같은 당 다른 현역 의원들에 비해서 한기호 의원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유난히 관심이 쏠린 것도 뭐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국방위원장직까지 맡은 데다가 고령 등의 이유로 정치 로드맵이 쉽게 그려지지 않는다는 일부의 의견이 또 뒤따랐고요. 또 2020년 퐁당퐁당으로 3선으로 당선됐을 당시에 지역 주민만 보고 일하겠다면서 마지막인 듯한 인상을 남긴 것도 지금 현재 불출마설의 한 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퐁당퐁당 3선이라고 표현하는군요. 당선되었다 안 됐다, 당선되었다 안 됐다. 그렇게 3선이라는 것인데 자, 아무튼 뭐 한기호 의원, 뭐 고령에 아까도 이야기했으나마는 친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그 입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또 이번 공천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또 전망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올해 또 친윤계 지도부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내년 총선 공천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보태졌습니다. 친윤계 의원들과 대척점에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임기 당시 한기호 의원이 사무총장직을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비윤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내년 총선 공천권을 친윤이 주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윤인 한기호 의원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일절 개입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을 했고요. 또 당내 중립지대에 머물렀는데요. 또 정치적인 관계를 떠나서 이 당 안에서는 군사와 안보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으며 국방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도 좀 대체적으로 여야 균형을 맞추면서 운영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기호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좀 앞선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합리적인 공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무소속 출마도 가능하다는 의사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오로지 적경지역 발전을 목표로 삼고 정치를 해왔는데 여전히 그 뜻은 유효하고 출마의 형태와 무관하게 주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내년 총선 앞두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벌써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뭐 당대표가 이제 김기현 대표입니다만은 뭐 설마 뭐 내년에 옥새 파동 같은 게 벌어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용수골 꽃양귀비 축제가 오늘부터 열린다고 합니다. 38종의 꽃들이 만개했다고 하는데요. 아주 장관이라고 하는군요. 다녀온 리포터 오늘 자리해서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다현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용수골 꽃양귀비 축제 매년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어느 지역의 대표적인 꽃 축제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우선 축제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용수골 꽃양귀비 축제는 올해로 벌써 16회째를 맞이했는데요. 드디어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축제가 열립니다. 저는 어제 다녀왔는데요. 원주에 살면서 이 축제를 왜 이제야 와봤나 싶을 정도로 빨갛게 들판을 수놓은 양귀비 꽃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축제를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10,000평이 넘는 들판에 약 38종의 다양한 꽃이 만개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정말 뻥 뚫리는 기분을 느껴보실 수 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축제에 있는 모든 꽃들은 다 서곡리 주민들이 모여 직접 가꿨다는 겁니다. 용수골 꽃양귀비 축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축제가 아닌 서곡리 주민분들의 정성이 담긴 예쁜 꽃밭이라는 점에서 더 특별한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축제도 마찬가지로 준비하는 데 많은 주민분들의 손길이 닿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 용수골 꽃양귀비 축제 추진위원회 김정윤 위원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저기 용수골 꽃양귀비 축제는 올해 16회째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꽃을 피우는 축제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번 꽃양귀비 축제는 지자체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서곡리 우리 마을 주민들이 직접 꽃을 가꾸고 진행한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준비하는 데도 많은 주민들이 힘을 쓰셨고요. 주민들이 손길이 닿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땀방울이 맺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올해는 저희들이 메인은 양귀비인데 양귀비 말고 수레국화, 사스타 데이지, 캘리포니아 뽀삐 여러 가지 수국 여러 가지 부분을 종류를 36가지에서 38가지 정도 꽃을 식재했습니다. 네. 이 다음 달 6일까지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벚꽃도 그렇고요. 꽃이 좀 일찍 개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가 좀 절정이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이번 주말 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축제에서 이 꽃들과 함께 또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꽃이 빨리 펴서 방문하셨을 때 정말 화사하게 핀 양귀비 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축제장 곳곳에는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돼 있고 또 멋진 인증샷 뽑는 사진 콘테스트도 진행합니다. 이 사진 콘테스트는 꽃과 함께 예쁜 사진을 찍어 올려주시면 심사를 거친 후 순위를 매기게 되는데요. 1등에게는 서곡리 마을 펜션 숙박권을, 2등과 3등에게는 카페 이용권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 아이들과 같이 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양귀비 축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깡통 열차가 올해도 어김없이 운영됩니다. 이 깡통 열차는 말 그대로 깡통이 연이어져 있는 열차인데요. 이전부터 아이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던 터라 이번 축제가 개최되기 전에도 열차 문의가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제장에 있는 물놀이 공간인데요. 이 물놀이 공간에는 올챙이들이 살고 있는데 30마리의 올챙이를 잡아오는 아이들에게는 아이스크림을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꽃 양귀비 축제는 아이들과 함께 또는 연인과 함께 즐겨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축제장에서 만난 시민분과 이어서 용수골 꽃 양귀비 축제 김정윤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 여기 백운산 휴양림 왔다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가다가 다시 왔어요. 이거 보려고. 아, 정말요? 근데 너무 예뻐요. 보니까 어떠세요 또? 제 마음까지 환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빨개가지고. 그 꽃을 심기 위해 피우기 위해서는 정말 주민들이 1년 정도 이렇게 여기다 모든 그 혼신을 다 투자합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사진 찍으시느라고 꽃을 정말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밟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꽃들이 너무 아파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잠깐만 마음을 찌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시는 것도 좋지만은 가급적이면 꽃을 안 밟는 그런 공간에서
찍어주시면은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포토존은 요소에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꽃밭에 안 들어가셔도 사진 찍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리포터님 한번 찍어드리는데 정말 아름답게 나왔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제가 꼭 사진 걸어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답게 나왔습니까? 네, 아름답게 나왔습니다. 본인 입으로. 네. 자, 하여튼 마을 주민들이 각각 꽃밭입니다. 그런 만큼 꽃들이 아프지 않게 축제를 많은 분들이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9일간 축제는 운영되고요. 운영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에서 조금 앞당긴 오전 7시 30분에 오픈해 오후 6시까지 관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3,000원으로 주차장도 크게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주말에는 원주시 서곡리로 나들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토지 한국사학교 수강생들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합니다.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청 문화예술과의 한수빈 주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운영하죠. 토지 한국사학교. 먼저 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저희 장편 소설인 토지를 읽기에 망설이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소설 속 등장인물과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사와 연계해서 조금은 더 쉽고 이해하기 접근하기 쉽게 하자는 취지에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경리 작가의 토지, 민족 역사 어떤 바이블로도 근현대사의 그 역사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소설 토지 속의 등장인물과 또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 근현대사를 배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강의들 지금 일정별로 어떻게 좀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6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10회차로 구성되어 있고요. 월 2회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데요. 내용은 소설 토지를 통해 본 의병투쟁, 소설 토지 속 등장인물인 김계주와 김한의 삶을 통해 본 농민혁명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예. 강의는 원주시 관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예, 그래요. 근데 수강생 이제 3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들었는데 이미 지난 16일부터 이 모집은 시작되었고 이달 말까지 모집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이 참여하시는 분들 지금 몇 분 정도가 신청하셨는지 또 매년 이 참여하시는 분들 또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선 토지한국사학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19년부터 22년까지 중단되었다가 약 5년 만에 다시 개설된 거고요. 예. 과거 토지한국사학교를 참여해 주신 분들은 교육이 유익하고 배움의 깊이가 깊어지는 계기가 됐다. 또는 교육을 계기로 소설 토지를 읽어볼 용기가 생겼다는 등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예. 접수사항은 어제자 기준으로 10분이 접수하셨는데요. 가족, 친구 단위로도 신청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20자리 정도 남아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좀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좀 모집 일정, 신청 방법 안내 좀 해주시죠. 네, 모집 일정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16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하고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박경리 문학공원으로 전화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단 선착순 접수다 보니까 조기 마감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박경리 문학공원 그 연락처 좀 알려주시죠. 네, 737-2824번입니다. 네, 737-2824번으로 네. 전화 주시면은 이 자세한 또 상담, 좀 문의에 대한 또 질문, 답변이 가능하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박경리 문학공원 또 방문했을 때 이외에도 우리가 또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또 연중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박경리 문학공원 내 문학의 집 방문하시면 2층부터 전시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의 삶의 흐름에 따라 사진이나 시, 유품 등이 전시돼 있고 소설 토지에 대해 관람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미나실이든 여러 가지 구성돼 있고요. 혹시나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해설사님들도 계셔서
신청하시면 해설도 들으실 수 있고 네. 이외에 바쁜 일상 속 작은 휴식을 선물하기 위한 북카페 그리고 소설 토지의 배경과 이미지를 재현하여 공원을 구성해서 조경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외출하기 좋은 요즘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토지를 젊었을 때 1독을 한번 했거든요. 네. 나중에 좀 여유가 되면 2독을 다시 한번 또 도전해 봐야 되는데 네. 그 이전에 한번 또 문학공원 방문해서요. 마음을 되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청 문화예술과의 한수빈 주무관이었고요. 자, 5월 19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